자, 오늘은 합형충 다음에 이제 파 할 차람이죠, 그렇죠? 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형충파에는 팔자 8글자를 해독하고 해석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합이나 그다음에 합, 육합, 삼합, 방합, 그리고 삼형, 그렇죠? 삼형, 충 이런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그런 작용력이 일반적으로 이제 팔자를 요동시키고 자극을 주고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뭐 오늘 하는 이제 파 같은 경우는 형충합 정도만큼 작용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지를 원국이나 아니면 배세운에서 변화시키고 자극을 주고 작용시키는 그런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 반복적으로 그 지장간 내지는 12지지 12글자의 서로 간의 작용력, 서로 변화하는, 작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파라고 하는 거는 깨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깨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동사, 또 깨트리다, 깨트리다. 그러니까 작용력 자체를 순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왜곡시키고, 그렇죠? 뭔가 이런 이러한 작용력을 서로 지지 12글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파에도 그 지지 이제 육합, 육충, 육해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6가지 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우죠. 외우는데 이제 외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명리도 기본적인 거 외워야 될 거는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도가 앞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명리를 풀이하는데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이 자의적인 글자적인 측면으로 보면 뭔가 쓸 수는 있고 작용은 되는데 이렇게 좀 완전치 않은 거예요. 물건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항아리를 보면 진품 명품에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디 그 병 귀가 좀 나간 거지. 그거 뭐 물 담고 뭐 술 담고 하는 걸로 쓰는 데는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이게 제값어치를 받으려고 할 때는 뭔가 원 진품하고에서는 살짝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파의 모습. 작동은 되는데 좀 제값어치를 하는 본질적인 가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그냥 파라고도 하고, 그래서 파의 관계성을 이렇게 이제 뭐 궁성간에도 보고 이렇게 십성으로도 보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파에는 이렇게 이제 자유파가 있고, 그렇죠? 자유파가 있고 축진파가 있고, 그렇죠? 축진파 그리고 인해파가 있고, 인해파가 있고 묘오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지? 네. 네? 맞아요, 자축, 인묘, 이렇게 있지. 묘파가 있죠, 그렇죠? 인묘, 묘오파. 그리고 진은
진축이 있으니까 사신이 있는데, 그렇죠? 사신 있고 미하고 술이 있죠, 그렇죠? 이게 다 파의 관계라는 거예요. 파의 관계.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파라고 하는 것도 다 합형충파해가 자연의 모습에서 보면 스스로 그러한 어떤 작용력,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제 계절의 마디, 계절의 마디라고 하는 그 진술충미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축에도 보면 우리 지장간에도 이렇게 이제 개수가 있고 그 신금이 있죠, 그렇죠? 신금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지지의 기운을 천간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걸 내리면 자유의 기운인 거죠, 그렇죠? 자유의 기운인 거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진해도 개수가 있고 을목이 있는데 이걸 내리면 자수하고 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묘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에도 보면 미 중에 정화하고 을목이 있는데 이걸 내리면 오묘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파의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에도 보면 술에 이제 정화하고 신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오유를 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유가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보면 그래서 각 계절의 마디마디에 그 전 계절에 뭔가 진행해왔던, 치러왔던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그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이러한 작용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변화라는 거는 겉으로 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봄에서 만약에 이렇게 겨울에서 봄에서 여름에 가는 이런 형상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합형충파해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진전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물며 이 어떤 그 충이라고 하는 작용도 지난번에 제가 대대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대작용.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이 을묘월이다라고 하면 이게 묘유충을 하잖아요, 그렇죠? 묘유충. 아니면 가을에 가면 묘유충, 유묘충 이런 충을 하는데, 이 묘라고 하는 이러한 새싹이 기운이 나무라고 하는 형질로 이렇게 그 체화되려면, 유형화되려면 유라고 하는 딱딱한 물질이 이렇게 덧대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습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진해도, 술에도, 사에도, 해에도. 사나 이런 해의 모습에도 이게 육양의 모습이 있지만 이 육양의 모습의 그 이면에서는 잡아당기는 유금의 모습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유금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금이 완전히 블랙홀이 되기 전에 뭐 이건 요즘 현대물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반대 성향, 화이트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완전히 수렴, 응집, 통일이 되지 않도록 그 반대 기운을 해서 이렇게 어떤 견제하고 조절하는 이런 것들이 충에도 있고 형에도 있고 파에도 있고 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팔자 내에서 작용할 때는 이런 형이나 충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자유도 보면 자유가 되면 이거는 깨진다. 깨지는 의미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중요 신사를 볼 때, 제가 왜 신사를 이렇게 뒤에 배치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냐면, 신사리 보면, 세상이나, 이렇게 민간이나 또 명리 그 내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왜곡되고, 또 이렇게 어떤 위협적이고, 이렇게 혹세무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무속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근데 그 원래 근본에 대한, 근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살에 대한 부분이 덧칠이 되고 색채가 가미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 신살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합형충파에는 신살 이전에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가 뚜렷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자라고 하는 거는 계절의 흐름에서 보면 유, 술, 해, 자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거는 열매고 결실이고 씨앗인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이 천년만년 그대로 있으면 자기의 후손이, 자기의 아바타가 다음 생을 시작을 못하게 되는 거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앗은 뭔가 다시 재탄생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수를 거치고 해를 거친 다음에 자에서, 그렇죠? 자에서 이 유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건 흔히 이제 아주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콩이라고도 얘기해요. 씨앗이 적정한 습도를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 껍질도 좀 풀어지면서,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그 핵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떤 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이 이게 원래는 술해를 거친 다음에, 술해를 거친 다음에 자로 맞닥뜨려야 이게 순서적인 흐름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자하고 유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는 자기 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보면 다이아몬드고 그 일년 농사의 핵심인 거고 청정법신이고 아주 가장 작은 곳에 가장 커다란 가치를 담고 있는 건데 이 자에 의해서 어때요? 풀어지는 형국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왕지끼리고 오행으로 보면 금생수를 하지만 이 유금은 어때요? 유금은 자에 의해서 자기 가치가 상실되는 거야.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금은 내 정신이기도 하고 내 1년 동안 아니면 내 한 생애에 가장 어떤 핵심적인 유무형적인 이러한 그 에너지의 집합체인데 그게 풀어지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풀어지는 작용.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파라고도 하고 이거를 자유귀문이라고도 해요. 귀문.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자유의 현상이 그러니까 있는 게 자유가 관계하는 게 유, 술, 해, 자, 축까지죠. 축까지. 그러니까 이 축의 모습에서 그렇죠? 이 축의 모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신계 그렇죠? 지장간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전달에 여기가 올라오고 신금으로 이렇게 뭔가 이 유금이 여기는 6월의 유금은 단단하게 완성된 유금인 거고 이 뭔가 봄에 인목으로 몸을 풀려고 하는 신금인데 이 기토라고 하는 저장토에 갇혀가지고 여기서는 계속 콩 불리기를 하고 이 콩은 기라고 하는 틀에서 힘만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황. 이게 축의 모습인 거고 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유의 형상인 거예요. 자유 형상. 그러니까 이 두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생하고 깨어지는 에너지인데 이렇게 이제 왕지 에너지, 왕지나 이런 오묘나 그렇죠? 오묘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자묘는 유자, 자묘, 묘오, 오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오유도 있는데 큰 작용, 뭔가 에너지가 출발하고 생에서 스타트하는 쪽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훼손되는 형상이 커진다라는 거지. 특별하게 이거는 그러한 형상이 크기 때문에 형으로 하나를 뺐고 나머지 자유나 오묘를 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형보다는 조금 작용력이 덜하지만 강하다, 심하다라고 해서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자유는 파도 되고 그러한 현상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러니까 그쵸 이게 다 유술해자는 빛이 사라진 자리잖아요. 광명이 사라진 자리고 색이 사라진 자리고 물질이 사라진 자리고. 그럼 물질이 사라지고 색이 사라지고 암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정신적인
아니 빛이 사라지면 양이 사라지면 빛이 놀겠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나 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왕지끼리는 이게 어느 기운이 유자파가 될 수도 있고 자유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에너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유술의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하면 자가 약하게 되는 거고 해자축이라든지 이런 형상이 되면 유가 이렇게 파가 되는 거고 어쨌든 두 에너지끼리는 서로 파의 작용력이 있다.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그렇죠. 글자 자체가 이 개수는 올라가면 그렇죠. 이걸 이제 일주로 보면 이걸 개유일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개유일주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니면 또 이거를 내려서 바로 붙이면 이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러한 형상이 이게 이제 깨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안에 이 장기 내 소중한 내부 장기 내에 뭔가 물이 차는 형상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수술물상도 되는 거고, 뭔가 부인과 질환, 부인병 질환, 이런 의미가 자유에 있어요. 자유에 있는 이런 형상들. 그래서 보통 이 두 에너지도 결국은 서로 간에 작용력을 좀 부정적으로 미치는 이런. 근데 이 명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원사이드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거를 뭔가 맺혀져 있는 거를 깨트리는 물상들이니까 이런 파의 물상들을 가지고 활인업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의업으로 쓴다든지, 또 형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권력성 인자로 쓴다든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절하고 조율하고 이런 형태의 직업성 인자라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자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이런 에너지들은 몸에 대한 질병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자유파의 그런 에너지. 왕지끼리. 그러니까 왕지끼리는 생이 잘 안 됩니다. 생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자, 자묘 다 왕지로 금생수 수생목의 단계이지만 이미 수생목에서 예를 들어 자묘형으로 가고 유자파로 가서 이렇게 생이 될 것 같지만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 보통 한 20-30%밖에 생이 안 되는 거예요. 생이 100% 안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파의 작용, 형의 작용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축진도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렇게 계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세계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안에 있는 축중에 있는 이 음의 이런 물질들을 조율하고 조절의 필요성으로 해서 그 다음 계절에서 전 계절 에너지를 조정하는 것이 축술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인 에너지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에서 술은 신금을 조절을 하고 술에서 미는 이렇게 정화를 조절을 하고 이런데 미에서 역으로 가는 진이나 진에서 이렇게 역으로 가는 축이나 이것도 미진도 파라 그러고 축진도 파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육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축진을 놓고 진미는 그냥 이제 이름으로만 이것도 파의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는 다 어쨌든 이렇게 묘고지에는 다 서로 작용을 할 때 축미는 충까지 더 작용을 하고 이거 충으로 먼저 작용하고 축술이라든지 술미라든지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하는데 축진도 이렇게 이제 파의 작용을 합니다. 파의 작용을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축 중에 이 신금하고 그렇죠? 신금하고 개수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진에 오면 그러니까 진 중에도 개수가 들어있고 축 중에도 개수가 들어있는데 축 중의 개수하고 진 중의 개수 그러니까 이미 축, 인묘, 진을 가면 이 진에서는 임계수가 필요치 않아요. 임계수의 이런 수축하고 수렴하고 통일하는 왜? 그 다음에 사오미로 꽃으로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수기를 원래는 수기운을 이 개수는 이렇게
그 고지에 넣고 임수는 임묘를 시켜가지고 수기운을 차단시키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 진토라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축토 중에 신금은 진에 와서 뭔가 완전히 그쵸 임묘가 되는 거지. 완전히 그쵸? 그러니까 결국 6월에서부터 유술 축중에 신금 왔던 것이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콩이 완전히 콩나물이 되고 이렇게 콩꽃이 돼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콩의 인재라고 하는 씨의 인재라고 하는 흔적이 묘까지는 있죠. 묘절, 신묘절까지 있었는데 신진이 되면 완전히 이제 이거는 콩나물이 아니라 나무거로 가는 거지. 콩꽃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의 흔적이 열매의 흔적이 씨앗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이런 단계가 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서로 간의 에너지는 진중의 을목도 이게 다 신중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지장간끼리.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개수가 작용력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신금도 임묘를 하고 진중의 을목도 신금에 닫히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토와 토끼리 퉁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냥 이게 여기도 습토고 여기는 동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습기를 머금은 토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충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안에서는 바쁜 거지.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러한 지장 간에 있는 작용들이 서로 간에 그 영향을 받는. 이런 경우가 이제 지지가 다 축진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분 뭐 하실 것 같아요? 돛 닦으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어쨌든, 이 말년에 가면 요 병화가, 그죠? 그러니까 요 축중의 신금이 올라가서 격으로 보면 상관격이죠. 그죠? 상관격이죠. 근데 상관이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고 상관이 약간 이제 그 폐인이 돼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인, 비, 식으로만 깔끔하게 돼 있지. 예.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은 내가 그 재고를 좀 깔고 있어요. 그죠? 재고를 깔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비겁들이 좀 많아서 다 내 돈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궁성 간에도 이거 진진 자형의 그렇죠? 축진의 그러한 이런 그 파의 형상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이게 다 그 춥고 이렇게 그 어둡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옆에 보면 소 축사가 있어. 그래서 조금 진으로 가시라 그랬지. 진으로 조금 언덕배기로. 이게 좀 약간 꼴짜기 같은 데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부적을 잘 쓰세요. 특히 부적을. 일단 이러한 그러한 에너지들이 몰려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축진의 형상 에너지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이게 안에서 있는 경우는 일단은 드러나는 거는 축중의 개수들이 축중의 개수가 이렇게 그죠? 이게 그 정제잖아요, 그죠? 나도 안명합을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이지만 이 정제가 이렇게 그 쓰임이 다 한 거예요. 진 다음에는 이렇게 그 사오미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래 무제인데다가 식상이 그죠? 식상으로만 연월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냥 활인성 인자로만 쓰는 거지. 이게 재로 해가지고 내가 재물을 보고 재물을 취하려고는 하지만, 그죠? 재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굶어 죽진 않아요.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명조 자체는 궁극적으로 요 인성하고 관여되는 이런 에너지니까. 이 봄동산에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우도 이루고 폐인도 되고 해서 내가 마음을 써서 베푸는 그런 구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이로 보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쪽에서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